어쩌면 위치선별 시대는 이미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 우리가 이제 위치선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인과관계라는 걸 여러분이 자꾸 많이 연구하고 파악하다 보면 이제 딱 마치 점쟁이처럼 추정 내지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기다 저런 정도로 저렇게 하는 거? 사실은 조사 분석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의사결정하는 능력이 이제 생겨나겠죠. 왜? 그걸 여러분에게 지원해주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여러분이 아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많이 주워오고 그걸 많이 들여다보고 많이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이제 전문가가 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예측해보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그게 그냥 되느냐? 그 시스템이 마치 전지전능하시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딱딱 결정해 주느냐? 글쎄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없어지겠죠.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로봇가 인간을 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차피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고 그 전문가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 해주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왜? 사실은 저도 대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공공기관을 상대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나만 괜히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저도 저 혼자 열심히 할 뿐이고 그렇게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이제 갖춰야 됩니다. 모든 걸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건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사점 또는 인사이트를 알아내는 방법은 이 세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주워 모읍니다. 조사라고 합니다. 컬렉트하는 거죠. 자, 아무리 주워 모아봐야 여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분류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애들끼리 묶거나 보면 틀림없이 보인다는 거죠. 자, 요즘 미국에서 어떤 음식이 뜨고 있다. 근데 이놈도 뜨는 것 같고 저놈도 뜨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모아보면 이게 한식이라는 거구나. 왜? 이미 제페니스 레스토랑이라고 써있는데 들어가면 메뉴는 불고기 비빔밥을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밖에서 봤을 땐 그걸 일식이라고 판단하고요. 걔네들은 업종을 등록할 때 일식이라고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거기 있는 컬렉트한 거 그대로 들여다보면 일식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이미 중국 애들도요.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제 소득이 높은 애들한테는 한식을 팔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국 식당인데 차이니스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팔리더라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분류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껍데기만 보고 다 일식당, 중식당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죠? 통계도 봐야 되지만 실제 내면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시야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자, 분류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모아놓다 보면 여러분이 뭔가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상호 분석을 한다는 건 이 세 가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약간 어려운 건 있다. 분석은 이제 자꾸 더 여러분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자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산수만 하던 게 수학을 해야 되고요. 수학만 하던 게 고차원적인 통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만 피어슨의 상관관계 계수를 구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날부터만 여러분이 차이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날부터만 회귀 분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귀 분석도 어느 순간부터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걸로 높아가고요. 다양한 통계적인 분석법을 사용하지 않는 여러분이 원하는 고차원적. 그래서 지금 그런 고차원적인 통계를 할 줄 아는 애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학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엔 법대 의대였죠. 그것도 더 센 학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바로 수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학과. 그 다음에 뭐 금융공학. 이게 다 수학을 베이스로 하는 학문들입니다. 왜? 분석을 하는 건 그 디테일한, 그 고차원적인 수학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권 분석도 역시 정말 고차원적인 전문가까지 가려면 언젠간 여러분도 제 밑에서 통계를 배우게 될 거고요. 이미 여러분의 선배들이 연구과정에서 그걸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언제 통계를 배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걸 다 피해왔잖아. 그래서 수학도 싫어, 뭐도 싫어. 그래서 다 피해왔죠. 근데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거지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없는 거지가, 우리나라 서울역 앞에나 가야 겨우 보는 이 홈리스들이 미국에는요 거의 블록마다 안 보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 근데 그래도 젊은 아가씨 거지까지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아주 이 저차원적인 노동을 하려고 보니까 노동하는 것보다 거지가 훨씬 유리하답니다. 왜? 미국 애들은요 그냥 준대요. 우리는 1불, 2불 주죠. 미국 애들은 이렇게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20불씩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희 가가지고 몇 시간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그냥 거기 앉아서 불쌍한 척하고 이러고 있으면 걔네도 영어 되게 잘하더라고요. 거지도 영어 잘하더라고요. 네? 뭐 프리즈 뭐 해가지고 자기 도와달라고. 근데 거지가 영어로 써놓은 게 있으니까 난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보다 나은데? 어쨌든 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양극화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아주 저차원적인 고소득층과 아주 저차원적인 모든 지식을 피해간 몸과 마음으로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노동하는 데 놀자. 근데 그냥 놀면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거지를 하자. 그게 하나의 직업이 되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포기했지만 이제는 성인이 돼서 정복을 하겠다. 물론 여기 있는 분 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중에서 20%, 안 되면 10%만이라서 제가 어떻게든 꼬셔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10년 후에 그들이 저를 만난 걸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상권 분석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권이란, 입지란 뭐 이런 개념을 정확히 설명했는데 사실 여기서 배우는 건 상권 분석이죠. 상권 분석이란 뭘까요? 사실은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상권 분석이란 뭘까? 상권까지는 했는데 상권 분석이란 설명해 보세요. 상권 분석이란 이거 벌써 여러분이 대답하면 안 되지.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일단은 상권 분석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창업자 또는 경영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창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면 뭐 또 여러분일 수도 있죠. 누군가가 의사가, 변호사가, 판사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뭔가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범위를 정한 다음에 그 범위 안에 있는 뭐를 조사한다 그랬죠? 3C. 어떻게? 정석, 정량, 소셜 분석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투자 수익률. 또는 그게 잘 안 나오면 그걸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는 활동. 어때요? 오케이?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 어디를? 범위를 어떻게? 30을 정석, 정량으로 분석해서 무엇을? 투자 수익률. 또는 그걸 뭐 전략이라고 해도 좋고요.
뭐 마케팅 방법이라고 해도 좋고요. 모든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련의 활동, 과정,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이러면 이미 다 배운 거야. 그렇죠? 그걸 밑에 제가 프로세스로 쫙 그려놨죠. 저거만 잘 생각해봐. 창업자나 또는 경영자가 마케팅 범위를 설정하고 3C를 정석, 정략, 소셜 분석을 해서 무엇을? 전략을 또는 ROI를 찾아내는, 그죠? 과정, 활동, 이 성공 분석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는 하나씩 차례대로, 그렇죠? 배워 나가는 거고요. 이걸 제가 쭉 풀어서 써놓은 거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자, 상권 분석 또는 상권 조사, 상권 평가, 상권 측정, 어떤 용어를 쓰든 다 똑같은 말로 간주하도록 하겠고요. 자, 결국은 그거 뭘 하는 거다? 3C를 찾아내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활동이라고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권 분석을 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입지론적인 방법과 하나는 적지론적인 방법이 있다 그랬고요. 입지론적은 뭘 먼저 하는 거죠? 업종을 먼저 정하고 그 업종에 맞는 상권과 점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적지론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적지론은 뭐죠? 이미 점포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업종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이 두 방법만 잘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여러분의 상권 분석은 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어떤 사람이 와서 나 창업하고 싶은데 좀 도와줘. 그럼 여러분 뭘부터 물어보겠습니까? 정했니? 너 뭘 잘하니? 아니면 너 어디 가맹하고 싶은 거 있니? 업종을 정했니? 아니면 건물이 있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몸에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 입지론적, 적지론적.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이걸 하고 싶다는데 거기에 맞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지 맘대로 아무데나 적여놓고 약국 말고 여기 치킨 하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행동해야 될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지? 읽긴 읽었어요? 아, 다행입니다. 책에 저거 나왔죠? 그때는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죠, 그렇죠? 그런데 책을 읽은 사람이 제 얘기를 듣는 것과 안 읽은 사람이 듣는 건 이해도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더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다시 한 번 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발 부탁인데 저도 아무리 쉬운 책도 3번은 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 즉 똑같은 책도 자꾸 읽으면 그 안에서 그동안 내가 못 본 얘기가 자꾸 튀어나와. 그치?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IQ만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뛰어나면요 그 안에서 이상한 게 계속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한 페이지가 넘어가지가 않아. 왜?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빨리 넘어가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빨리 넘어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대신 처음엔 빨리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천천히 보고요. 마지막엔 그걸 다 씹어 먹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여러분 진짜 사전을 씹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사전을 씹어 먹으면 안 되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씹고 또 씹고 자꾸 씹어서 내 몸속에 어디다 두라고 그랬죠? 뼈 속에다 두라고. 피 속에 넣으면 안 돼. 피는 소모돼서 어디로 없어져요. 뼈 속에 집어. 또 골다공증 걸릴까봐 절대 안 걸립니다. 상권 분석 시스템은 뭘까요? 네, 아까 그거 내가 말한 상권 분석을 시스템화 해놓은 거야. 여기 왜 뭐였어요? 전국의 상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누군가가 마이닝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분류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쉽게 보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가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S기업에서 저한테 교육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커리큘럼을 짜달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중소기업청권 뭐 이렇게 써서 보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중소기업청권 빼달래요. 강의에서. 왜? 자기네가 해보니까 그거 쓰잘데기 없대. 이게 삼성도 이러고 있는데 난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네 눈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저기 제가 두 번째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 시스템이 쓸모가 있던가요? 대부분 처음에 써보면 아니면 웬만한 지금 프랜차이즈 기업에서는요 그거 자기네들 안 씁니다. 남 속이는 데는 쓰겠죠. 아주 좋게. 근데 진짜 조금만 뭘 알면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도 그렇죠? 그 안에 사실은 쓸모없는 거를 보는 눈은 여러분이 그 눈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가? 그렇죠? 그걸 여러분의 눈이 커지면 헤카론이 어떻게 홈런을 잘 친 거지? 공이 야구공이 뭐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처럼 진짜잖아. 여러분 골프도 잘 치는 사람은 이게 요만하게 안 보인다며. 축구공만하게 보인다며. 그래서 아무렇게나 때려도 잘 나간다며. 그게 왜 그런 거죠? 똑같은 겁니다. 원래. 이 시스템 안에도 다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볼 줄 아는 건 딱 하나만 보는 거야. 결론만. 그 틀린. 근데 사실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료 중에 엄청난 유용한 자료도 많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콕콕콕 찝어내는 게 실력이에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결론만 보고 얘는 쓸데없는 겁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즉 사람만 보고 이 사람은 남자가 코가 너무 낮네. 이 사람 못생겼으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왜 전체를 평가합니까? 사실은 다양하게 봐야죠. 자, 사건 분석 시스템의 첫 번째 중소기업청. 왜 여러분 다 로그인해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까지 다 하셨죠? 근데 그래도 안 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역시 용서하겠습니다. 안 한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진짜 들지 말고. 들어. 저 이분 좀 잠깐 얼굴 좀 들어가세요. 잠깐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일수록 이런 반항적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자, 중소기업청의 상권정보 시스템이고요. 자, 제가 그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사이트 메뉴라고도 하고요. 어떤 메뉴가 있고 그 메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요. 사실은 상권정보 시스템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어가 보면 매우 유용한 정보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누가 방금 써있죠? 이거 닫아도 되네? 다 아는 거라 혹시 모르는 분들은 일단 마지막 시간에 잠깐 실습할 시간 주시면서요. 그러면 시작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치면 다 나오죠. 중소기업청 상권 정보 시스템 들어가시면요. 만약에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여기 보면 로그인에 가면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회원가입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한 거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이 메뉴입니다. 상단 메뉴에 보면 하위 메뉴가 꽤 많이 있고요. 나중에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한 번씩 보시고요. 제가 여기선 사건 분석의 간단과 상세, 시군구, 업종 밀집 분석, 이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제가 상세 분석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분석만. 느리네. 여러분은 하면 안 돼. 지금은 여기만 그냥 보세요. 이따가 할 거니까 여러분이 하면 100개 느려져가지고 안 돼요. 자, 사건 분석 시스템에 들어와서 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딱 3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 주소, 지역. 두 번째, 범위. 사건의 범위. 세 번째, 업종만 선택하면 뭔가 그냥 튀어나옵니다. 자, 샘플로 한번 우리 여기도 상호 검색이라는 것도 있고요. 주요 지역도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 해보세요. 이게 또 여러분이 의외로 재밌는
쉽게 뭔가 찾아낼 때 쓸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주소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주소도 구주소, 새주소 직접 입력하는 거 있는데요. 구주소로 해보겠습니다. 강남구 무슨 동으로 가야지? 강남역이 나오려면 무슨 동으로 해야 되죠? 역삼동으로 하고 여기 집원을 알면 집원까지 누르시고요. 모르면 그냥 이동 누르겠습니다. 이동 누르면 여기 지도가 지금 크게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축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강남역이죠. 제가 강남역을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지도가 움직입니다. 강남역을 가운데다 놓고요. 강남역을 중심으로 왜 이렇게 두두씨 나 왜 이렇게 반경 500m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형이 있고 반경이 있고 다각형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다 유용성은 있고요. 일반적으로 쉽게 그냥 반경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이 중심에 갖다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이 영역은 몇 미터로 할지 하고 선택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500m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그냥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700m까지밖에 안 되는데 1km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 그냥 500m 선택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거 꼭 화면에 적어서 이렇게 돼요. 길도 안 내요. 자, 1상권이라고 넣고요.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가 상권의 범위로 선택된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사실은 이 옆에 이런 메뉴들도 여러분 나중에 클릭 한번 해보시면 여기 뭐 이상한 거 많이 나옵니다. 유동인구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 거리 측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반경 500인데 진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이 한번 찍어볼까요? 이 정도 찍으면 이게 900 몇 미터 이렇게 나오죠? ESC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거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상권 범위를 선택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업종만 선택하면 됩니다. 업종은 여기서 대, 중, 소로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음식계 제가 커피 중에서도 커피 전문점을 소분류는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선택하고요. 확인 누르고요. 분석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분석하기를 누르면 이와 같이 분석 화면이 뜹니다. 자, 분석 화면에서 또 위에 보면 분석 결과가 있고요. 지도 보기가 있고요. 지도 보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분석한 쪽에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선택했는데 옆에 약간 노란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나는 원으로 딱 그렸지만 사실은 실제로 분석한 건 지도 내에서 영역을 꼭 가까운 데를 포함해서 분석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석한 영역은 이 원이야, 이 노란색이야.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도고요. 이 지도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통행량, 뭐 밀도, 스카이뷰 이런 거 보시려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자, 이 위에 마지막에 가시면 업종 시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청 거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안에 강남역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어떤 커피 전문점이 있는지 리스트를 있다면 좋을까 나쁠까? 좋겠죠? 나이스 비즈맵이나 다른 데 이런 정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기청만 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선택 업종의 목록뿐만 아니라 유사 업종, 주요 집객 시설, 기업 목록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영역 안에 기업 목록이 나오면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무슨 DM을 보낸다든가 또는 아파트 목록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안 나오죠. 검색을 누르면 나옵니다. 선택 업종에 대한 검색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있나요? 강남역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커피 전문점이 몇 개 있다? 212개. 근데 진짜 그럴까? 자세히 하나씩 보시면 아니면 이걸 여러분이 전체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옛날에 있었는데 없앴어 지금. 알아서 드래그해서 주소 모으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건 또 뭔지 아세요? 전체 지도 보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때요? 애들 이쁘죠? 참 많아요. 반경 500m 안에 몇 개 있다고요? 212개. 근데 어떤 위치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죠? 네, 이렇게 또 갖다 대면 상호까지 나와요. 자, 어쨌든 지도 보기에 그런 기능이 있다. 목록으로 다시 들어오면 목록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필요한 애만 보고 싶다. 그러면 선택 지도 보기가 아마 되면 여기 있는 걸 아실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뭐 이런 기능이 있다. 다시 분석 결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 결과에 보면 메뉴가 몇 개 있죠? 개요, 업종 분석, 매출 분석, 인구 분석, 지역 분석. 자, 아까 내가 3C라 그랬는데 이걸 크게 나누면 내 거는 어차피 없는 거죠, 여기. 그러면 소비자와 경쟁자. 그럼 이 안에 가만 보면 이게 소비자일까 경쟁자일까? 경쟁자에 대한 얘기겠죠? 이거는 모를 것 같아요. 경쟁자일 수도 있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이건 다 뭘까? 소비자와 그러니까 이 업종에 대한 전문 고객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역은 그냥 그 상권 내의 현황. 그렇죠? 일반적인 집객시설 뭐 이런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걸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여기 출력하기 있죠. 이걸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상권 분석 보고서라고 클라이언트들한테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 전에 모 기업에 갔더니 모 기업에서 상권 분석 보고서 양식 갖고 오니까 이걸 갖다 주더라고요. 이거 누가 할 거야? 전문가분이 해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다 뽑는 건데 그러려다가 아무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개요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개요에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제가 그랬죠. 이 지역을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뭘 알 수가 있습니다. 면적도 나와 있지, 가구수, 주거인구, 직장인구. 누가 더 많을까? 당연히 직장인구가 훨씬 많죠. 이거에 거의 2배가 있어요. 주요 시설이 약 400개가 있고요. 주요 시설이 뭔지 잘 모르지. 이것도 이제 찾으면 알아요. 왜 이렇게 주요 시설이 어떤 데는 똑같이 500m인데 10개밖에 없고 어떤 데는 400개씩 있어.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렇죠. 상업지역이라는 얘기죠. 자, 집객시설이 13개가 있는데 이 집객시설이 뭔지는 알아요, 몰라요? 아까 저 기관 목록에 가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전체 상가가 2,400개가 있습니다. 반경 500m 안에. 그 중에 음식점이 1,400개. 그럼 이 중에 이게 몇 프로야? 약 50%가 훨씬 넘죠? 약 60, 70%가 되는 겁니다. 서비스는 700개, 도소매, 유통은 여기 거의 없어요. 그럼 이 서비스의 대부분은 또 뭘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병원이 되게 많아요. 강남역은. 그래서 그 병원 같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것도 나중에 분석해보면 나중에 나이스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도 나와요. 밥 먹은 사람, 병원, 성형수술 받고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게? 안 가르쳐주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거 하나보다.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지? 가봤나? 자, 개요에 있는 거고요. 업종 분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업종도 보시면 되게 많아요. 선택업종, 유사업종, 중분류업종, 대분류업종, 업소 증감추이, 창폐업률 통계.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분석 보고서 볼 때 이런 게 있다 그러지만 저번에 우리 성혜 씨가 몇 개였었죠? 이성혜 씨가? 저기에 보면 그 업종 추세 통계 하나만 갖고 상권 분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저 추세가 뭔지 아세요? 업종들 간의 등락을,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네 점포가 갑자기 1년 만에 매출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게 왜 그런지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왜 그런 거지? 이유가 뭐지? 근데 그때 이걸 알았다면 그걸 예측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응? 왜? 이 상권이 변하고 있는 게 이미 다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종로 상권이 무슨 이게 주점 내지는 명동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하고 있었는데
이걸 예측하지 못했네. 예측. 아까 내가 얘기했지? 예측.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들어갔는데 바로 매출 곤두박질을 치는 건 뭐죠? 내가 업종 그 상권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보면 지금 커피 전문점이 어때요? 계속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182개, 2013년 6월에 182개로부터 183, 200, 212, 220까지 갔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줄고 있기 시작한다. 이건 커피 전문점만 그럴까? 다른 것도 그럴까? 자, 전국에 커피 전문점 몇 개 있다? 5만 5천 개가 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기청이 우리나라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보고 거기서 커피 전문점이라고 판단해서 분류한, 그러니까 이 분류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 대략은 근데 전체적으로 흐름은 맞는다고 봐도 되는 거고. 자, 어디까지를 커피 전문점과 카페라고 보느냐에 따라, 그래서 나중에 분석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저 시골 같은데 위스키 파는 카페도 여기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매출이 이상하게 나오기도 해. 그건 자기가 분석가가 찾아내서 골라내야지. 이걸 믿고 이상해, 틀리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서울에만 몇 개가 있죠? 약 15,000개가 있고요. 강남구에만 약 2,000개의 커피숍이 있는데 몇 개가 있다고? 강남역 반경 500m 안에 212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유사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전문점과 유사업종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생과일주스, 사주. 다른 건 돼, 안 돼? 네, 커피 전문점 때문에 다른 애들은 이제 몽땅 다 망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망했죠? 보성, 녹차밭까지 망했습니다. 이런 것도 상권 분석에 매우 중요한 예측 능력이에요. 만약에 커피가 안 들어왔으면 보성, 녹차밭이 저렇게 쑥대밭이 되진 않았겠죠? 근데 왜 쑥대밭 됐지? 커피 때문에. 이 커피 전문점. 자, 이번에는 중분류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상권에서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만 보니까 여러분 추세가 잘 안 보이죠? 그러면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디테일하게 그리면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지? 한식이 있지. 이것만 딱 봐도 웬만한 업종하고 한식하고 몇 배 차이? 2배 차이 난다는 걸 한눈에 딱 볼 수 있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어떤 애가 유난히 떨어지는 애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저 4개밖에 지금 표시 안 되어 있지만 그중 제일 많이 떨어지는 애가 누구예요? 유흥주점. 이런 애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런 또 대분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건 음식만 보는 게 아니라 생활 서비스, 유통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변화를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떨까요? 강남역이 전체적으로 업종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지? 우리나라 경기가 그 누구도 빠짐없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등락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업종 분석을 해보면 업력별로 점포들을 분석해보면 그래도 대박치는 점포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애들에 올라타서 치유적으로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계속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진짜 대박치면요,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매우 안정적입니다. 자, 대분류 업소 증감 추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걸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모든 게 다 지역 관계없이 어느 순간에 하락, 돌아섰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상표분들 통계도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이번엔 매출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어떻습니까? 커피 전문점이 평균 매출액이 나와요. 2014년 10월에 강남역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커피 전문점의 평균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천만 원이 넘어요. 매장당 평균이 5천만 원이 넘어요. 와, 대박이다. 커피에서 5천만 원씩 팔아? 근데 갑자기 4,900으로 떨어지니 3,900으로
3,998만 원 떨어지면 3,900원 떨어졌다 다시 올라갑니다. 4,100으로 4,300. 2015년 이게 4월입니다. 괜찮죠? 진짜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평균 수명을 보면 얘네들이 2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진짜 4,300이냐? 이거 평균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걸 실제로 점포별로 조사해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U자를 그린다고 그랬죠? U자를 그린다는 건 뭐죠? 여기 대부분은 스타벅스가 몇 억씩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밑에서 매우 어려워도 평균은 5천만 원씩 나온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 한 10억씩 들고라도 창업하겠죠? 그렇잖아. 야, 나 이거 퇴직금 저기다 올인해야 돼. 5천만 원만 하면. 이번에 시애틀 가서도 어떤 사장님이 바로 이 안에 점포를 하나 갖고 계신 거예요. 대박이 나니까 야, 이거 평생 가겠지 하시고 아이들 교육차 미국으로 가신 거죠. 근데 갑자기 이게 좀 추이 이렇게 이걸 보고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이용 건수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다른 업종에 대한 매출 추이도 보여줍니다. 자, 이걸 쭉 보면 평균 매출액이 어떤 업종이 강남역에서 제일 높은지 알 수 있어요. 한번 한식 업종 평균 매출액 얼마죠? 5,200. 중식이 6,900. 일식이 5,800. 그러니까 중식이 일식보다 더 높죠. 분식도 4,300. 닭오리 6,700. 양식 6,300. 패스트푸드 8,400. 역시 패스트푸드가 짱이죠. 제과제빵 7,500. 유흥주점 3,900. 이거는 잊지 마세요. 별식 퓨전 요리 5,200. 커피 4,500. 그럼 다른 업종에 비해서 커피는 확실히 낮긴 하죠. 하지만 이건 이제 다른 원가에서가 낮다고 보고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패는 없는 걸로 나오네요. 여기요. 뭐가 제일 높은 걸로 나온 겁니까? 패스트푸드가. 패스트푸드는 어떤 애들인지 아시죠? 얘네들이 매출액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매출 비교도 나옵니다. 매출 비교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선택한 상권은 커피 전문점 4,300, 유사 상권 3,100, 인근 주요 상권 2,100. 역시 강남역 사거리 반경 500m가 제일 잘 되겠죠? 근데 어떤 데는 보면요, 이 인근 주요 상권 같은 게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겠지. 그럴 땐 어디를 누르면 되죠? 이걸 누르면 그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빨갛게 점선으로 보면 어디? 이 강남역 사거리 중에서도 얘가 제일 매출이 좋은 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매출 특성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주말 주중의 매출 비중. 주말이 35, 주중이 64. 월화수목금토일 짝이죠. 그래프 보면 언제가 제일 잘 돼요? 토요일이 역시 거의 평일에 수요일에 2배의 매출이 오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대별입니다. 커피숍은 보통은 언제 잘 될까요? 점심시간에 잘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오히려 저녁 시간이 더 잘 돼요. 이게 특이한 겁니다. 강남역입니다. 자, 돈을 내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게 누구죠? 20대. 이게 30대. 이게 40대. 50대, 60대. 그 다음에 이건 여성, 남성. 근데 이게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게 정보가 신용카드 데이터거든요. 그럼 남녀가 같이 가면 누가 돈 낼까? 남자가 낸다. 그래서 보통은 다 남성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강남역은 예외입니다. 거기 여자가 돈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 먹고 싶으면 남자들은 강남역. 여자들이 돈 내요. 맞습니다. 여자끼리가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자끼리 다니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웃어야 돼. 안 웃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인구 분석입니다, 여러분.
성별로 유동인구가 나오고요. 여기 유동인구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는 뭐에 의해서 측정되었다? 여기 써 있습니다. SK텔레콤의 통화량으로 추정한 것이다. 유동인구 가장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은 SK텔레콤 통화량으로 추정하는 거죠. 2015년 5월 1평균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여기 누가 제일 많죠? 20대가 많을까? 30대가 많을까? 유동인구는 30대가 더 많아요. 근데 커피는 누가 다 사먹지? 20대가 훨씬 많이 사먹어. 왜 그런 거지? 30대는 집에 가. 어디서 안 가. 저 역삼 쪽이나 이런 데로 리스크한 데로 가. 자, 이건 시간대별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확실히 보이죠? 왜 점심시간보다 저녁시간에? 여기는 점심 직장인이 나와서 커피 먹는 것보다 외부에서 저녁 때 만나는 게 더 강력한 사건이라는 걸 이걸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데이터들을 다 다시 여러분 나름대로 배우는 대로 분류, 분석을 다시 해보면 이게 상관관계가 높은 애들이 나타납니다. 그치? 이게 유동인구가 벌써 뭘 보여주지? 매출액을 보여주죠. 아까 매출액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똑같아 달라. 비슷하단 말이야. 자, 요일별로는 어때요? 요일별로. 월별로는 어때요? 이상하죠? 요일별로는. 왜? 토요일은 유동인구가 떨어져. 근데 커피는 더 많이 먹어. 왜 그런 거지? 그렇죠? 실제로는 여기 누가 더 많은 거냐? 직장인이 더 많잖아. 근데 직장인은 쫙 빠지잖아. 직장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의 직장인인 거죠? 강남역 반경 저 안에 요새 삼성 그게 들어와서 좀 거주 인구가 있다고 나오는 거지 대부분은 직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약간 아파트로 껴있어서 나오는 거지 그 사람들 거기서 커피 먹을 사람 어차피 없어. 여기 누가 커피 먹으러 오는 게 중요한 거야. 누굴 타겟으로 해야 돼? 그렇죠? 외부에서 여기 만나겠다고 오는 20대를 타겟으로 해야 이 사건에서 제대로 된 영업이 되는 거야. 직장인을 타겟으로 하면 토요일날 어떻게 되지? 그렇지. 꽝.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에 맞춰서 나의 모든 컨셉이 정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쵸? 매출하고 아까 보니까 딱 틀리죠? 저런 데서 인사이트를 딱딱딱 찾아내서 내가 여기 들어가면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어떤 컨셉으로 어떤 업종을 선택해서 어디서 해야 될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돼? 이게 유동인구가 또 뭘 보여줘? 여기서 장사 제일 안 되는 달이 언제겠어? 여기잖아. 2015년 2월. 네? 그 다음에 12월. 1월은 또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유동인구에서 가장 잘 되는 데는 언제? 7, 8월이에요. 여름에가 강남역 사거리가 더 커피를 많이 먹는다는 거지. 왜 그러지? 덥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짱. 그렇죠? 자, 여기 외에도 요 뒤에 것들은 여러분이 여기 인구 분석 직종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상세 통계와 이런 데는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되게 이런 거 점포 평가, 점포 이력 이런 것도 다 보시기 바라고요. 책에 나와 있거나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나이스비즘의 이거 유료 사이트입니다. 단 무료로 하루에 한 건은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디테일한 사건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뭘 보여드리냐? 무료로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보시고요. 여러분한테 쿠폰을 나눠드렸죠. 3장입니다. 이거 여러분 끝날 때까지 그걸로 다 쓰셔야 되니까 가능한 개는 아껴뒀다 하시고 아껴뒀다 쓰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기 팀으로 있다 잠깐 해볼 건데 할 때 내가 한 번 들어가서 기본 분석도 한 번 하면 오늘은 못 씁니다. 아셨죠? 근데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보는 거니까 단 제가 나이스비즘하고 되게 친하게
거고요. 앞으로 뭐 일을 하면 나이스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필요하면 아무 때나 얘기하면 곤란해요. 정말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조교님들한테 조교님 하나만 내가 이거 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하나만 그러면 혹시 평소에 조교들하고 친해보세요. 술 안 먹어도 막 먹이고요. 집에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택시까지 태워주긴 그렇겠지만 택시비는 주지 마세요. 비리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되게 다양한 메뉴가 있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게 플랜 서비스가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위해서 나이스 비즈맵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안 나오죠. 네? 이거 지도 나오는 거 확인했어? 근데 왜 안 돼? 죽었어. 자, 기본 분석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안 뜨네요, 지도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게더링 준비하라고 했죠? 혹시 이따가 이게 안 뜨면 이 지도가 안 뜨는 건 뭐냐? 여기 지금 그 보안 때문에 이 지도가 뜨는 그 소켓이 막혀 있어서 뭔 말인지 잘 모르지라고. IT 공부해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 들어오는 인터넷망에 특정한 그 공격 루트들을 다 막아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뜰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여러분 한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한번 아까 어디였죠? 역삼동? 근데 여기 역삼동 시키면 역삼동이 다 찍힙니다. 역삼동 이렇게 찍혀요. 그지?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무료 서비스는 대신에 내가 상권을 내가 임의로 선택을 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냥 여기 커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커피라고 그래서 조회하면 이렇게 나오죠. 커피 전문점을 분석하려면 여기는 선택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게 바가 생겨도 이게 다시 뭔가 처리되면 정확히 선택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근데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범위 이런 게 빠져 있죠. 왜? 그냥 동으로 범위를 공짜니까 세부일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 부하가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공짜하면 이런 제약을 준 겁니다. 어쨌든 분석해 보겠습니다. 1일 1회만 무료라고 또 가르쳐 주네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건 뭐 괜찮아. 나는 공짜로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정도 되면 이거 공짜로 다 쓰게 왜 해줄까요? 저도 그만큼 여기다가 컨트리뷰션을 하겠죠. 또 이거 항의하지 마. 어떤 사람 또 전화해서 왜 교수님만 쓰게 해주고 나를 안 해줘. 나도 해줘. 그러면 이러면 내 것도 잘려. 그럼 내 것도 잘리면 다음부터 여러분이 3장도 못 줘. 그 3장이면 장당 얼마예요? 한 3만원 되나? 한 10만원 내가 환불해준 거예요? 아시죠? 저한테 말 잘하면 또 한 10만원 정도 더 환불해줄지 몰라. 그럼 이 과정 40만원에 듣는다. 아니면 더 여러분이 저한테 조교한테 말 잘하면 더 비싼 것도 어떻게 보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제가 뭐라 하죠? 정말 중요할 때, 꼭 필요할 때 딱 한 번만. 자, 이것도 분석하면 뭐가 나오죠? 이 지역이 몇 프로가 직장 오피스가 뭐 이런 거 막 나옵니다. 커피 전문점이 여기는 246개, 역삼 1동이 246개라고 나오고요. 여기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추가되는 건 기본 상권 분석 누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업종 경기 동향. 빨간 애가 누구죠? 지역별로 한번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잘 나가던 애가 얘예요. 서초 이동이 쫙 혼자 잘 나가다 얘도 꺾이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매출을 추정이 나옵니다. 역삼 이동에 여기 이제 나이스 비즈맵의 장점이 뭐냐면 평균값만 주죠. 중소기업 정권. 여기는 범위도 줍니다. 4,300 얼마인데 월
하위 20%가 600만 원이에요. 상위 20%가 얼마? 1억이에요. 아까 몇 개라 그랬죠? 200개라고 가정합시다. 200개의 20%면 몇 개지? 40개가 얼마? 600밖에 못 한다는 거야. 하위 40개는 월 600. 1이 아니야, 1이. 월. 나머지 상위는 몇 개죠? 또 40개는 얼마? 1억. 그럼 얼마? 근데 이 안에서도 40개니까 제일 센 놈은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8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분포가 그려질 수 있겠죠. 어쨌든 강남구가 4,500인데 역사 밀도는 약 4,300이고 서울 전체는 3,700. 이게 문제예요. 서울 시내에 그 많은 커피숍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아까 5만 개라고 했으니까 서울에만 한 몇만 개가 있는 거죠. 10,100개가 있다고 했죠. 걔네들의 평균 매출액이 여러분 이것만 딱 가져가도 알아. 그럼 서울시에 한 달에 커피숍에서만 사 먹는 게 최소 얼마다? 우리 역사만 한번 계산해봅시다. 200개로 계산하고 4,400만 원 곱해봐요. 역사 밀동에서 한 달 동안 커피 얼마나 주워 드시나? 계산 좀 해보세요. 200개 곱하기 4천만 원만 해도 2, 3, 8? 얼마죠? 85개요? 85개요? 네? 80억? 한 달에. 그 역사 밀동에서만 80억을 사 먹어요. 대한민국 전체는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누구 주머니로 나가는 거야? 그 몇몇 상위 업체. 나머지 600만 원도 못 하는 것도 있어. 여기 왜 하는 거지? 하지 말랬잖아요. 왜 하지? 600만 원.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오판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다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분석하시는 분이 중기청구를 쫙 뽑아갖고 가서 평균 얼마? 4천만 원씩 한다. 때도 벌었어. 그럼 안 할 것 같아요? 한단 말이죠. 평균만 보면. 근데 내가 막상 들어가면 나는 얼마 하죠? 600만 원. 슬프지. 그래서 우리가 사건 분석을